안녕하세요, 채아님 반갑습니다. 제 아들은 수영을 배웁니다. 수영을 잘해서 학교에서도 1등하고 지금은 이제 전국 대회에 나가려고 합니다. 제 아들은 어릴 적부터 뭔가를 하나 하면 너무 집착하는 힘이 있어서 수영도 집착심이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 1등을 못하면 항상 불안해하고 운동은 무조건 1등을 해야 세계 선수권 대회나 올림픽에 나갈 수 있다고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채화님 만나고 최근에 많은 욕심을 내려놨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그 욕심 속에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아들이 이제 엄마를 좀 닮아서 집착하고 고집이 좀 있다 해주셨어요. 근데 엄마는 귀점 명상을 만나고 마음 공부를 만나고 많이 내려놨다 했습니다. 엄마가 많이 내려놓으면 자녀분도 결국은 좀 내려놓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어머니께서 꾸준하게 마음 공부를 하면서 자식에게 자신의 편안한 모습을 자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자식도 편안함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수영을 할 때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이 길이 맞는 길일까? 이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자꾸 질타를 당하면 내가 이 직장이 맞는 일일까?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명상을 계속하다가 생각이 자꾸 올라오면 내가 명상을 잘못하고 있는가? 명상을 그만둬야 될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까? 그러면 큰일 나요. 명상을 하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명상을 할 때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명상을 하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명상을 하는 동안에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생각을 지켜보고 알아차릴 뿐 생각을 사라지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만 생각은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생각은 그저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지나가는 이웃일 뿐이다. 내 머리를 지나가는 손님일 뿐이다. 뭐라고요? 생각은 내 머리를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감정은 내 머리를 스쳐가는 손님일 뿐이다. 그 손님한테 집을 내어주면 내 온통 머리와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손님은 툴툴 털고 가버려요. 근데 내가 그 손님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루미의 시에 보면 생각과 감정을 그냥 여인 속에 찾아온 손님처럼 대하라. 그냥 손님처럼 대하라 했어요. 내가 여인숙의 주인이에요. 여인숙 별로 안 좋아하나요? 그럼 모텔? 아니면 호텔? 5성급 호텔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놀러 온 여행객을 자꾸 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숙객처럼 손님처럼 흘려보내면 돼요. 이게 생각을 흘려보내는 방법이에요. 자, 하나 더 얘기 드리면 수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정말 유명한 수영 선수 있잖아요. 마이클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할 때마다 너무나 긴장하고 두렵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 지금 아드님께서 수영 선수라고 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수영할 때마다 내가 출발을 잘못하면 어떡하지? 출발 2번 잘못하면 실격이잖아요. 내가 너무 늦게 출발하면 어떡하지? 단거리에서는 출발이 생명이니까요. 0. 몇 초 차이로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매 순간마다 찾아왔대요. 마이클 펠프스에게. 왜냐? 국가에서 기대하는 그런 세계 신기록 보유자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눈과 입 때문에 본인이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드님도 명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건 인연이 돼야 되니까 펠퍼스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런 방법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통제했습니다. 이 세계 신기록 보유자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이건 인터뷰에서 직접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그 인터뷰에 대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기록을 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은 금메달을 동시에 딸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신은 경기 전에 출발 전까지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뭘 잘못할까봐, 실수할까봐.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시각화한다. 시각화. 이건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는가? 그 실패할 가능성을 부숴버린다. 딱 끝내고 내가 1등으로 돌아서 물 안에 있던 손을 위로 올리면서 관객들에게 또는 청중들에게 환하게 웃고 있는 당당한 모습을 상상하고 그 상상한 내 모습을 시각화하고 본인이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기에 덮어 씌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부정적인 생각, 실패할 생각을 덮어 씌운다는 거예요. 억눌렀습니까? 그걸 바꿔버린 거예요. 회전문이 돌아가듯이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르죠. 음악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생각 안 하고 실패하는 생각 안 하려고 막 아니야 성공한다고 생각해야 돼. 아니야 이거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게 오히려 더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들이고 본인에게 더 괴로운 상황을 연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근데 펠퍼스는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억누르지 않았어요. 억누르지 않고 동시에 그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여기서 자기가 빠르게 인지한다고 했는데 빠르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명상을 하니까 깨어 있으니까. 깨어 있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빠르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순간을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본인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마인드 체인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마인드를 리셋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통해서 본인은 부정적인 생각에서 항상 성공적인 길로 갈 수 있었다 라고 본인이 말했어요. 자,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뭔가를 시도할 때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올라오는 게 당연합니다. 특히나 스포츠 경기에는 한순간의 실수가 본인의 기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뭐 스포츠 경기뿐만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요즘에 유명하게 뜨는 넷플릭스 CEO 여러분 아십니까? 넷플릭스 CEO가 헤이 스팅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놨죠. CEO를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 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 넷플릭스가 생기기 전에 넷플릭스는 원래 이렇게 브라운관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서비스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DVD를 대여하는 서비스를 했던 것이에요. 스트리밍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 인터넷이 이렇게 빨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감하게 인터넷이 빨라지기 전부터 회사 내부와 외부에서 이 CEO가 이걸 바꿔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밑에 부하 직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은 엄청난 비난을 했어요. 그거 실패한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없다. 영화를 집에서 그렇게 쉽게 볼 수 없다. 근데 그때 이 CEO는 전부 다 변환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어떠한 저항도 물리치고 스스로가 변화했어요. 이 두려움을 깨부순 거예요. 주변에서는 다 넷플릭스가 망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했어요. 전문가들도. 근데 헤이스팅스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어요. 본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전부 다 안 된다, 큰일 난다 했지만 절대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본인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트리밍 플랫폼이 되었어요. 최고의 가치로 올린 넷플릭스의 이 변환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흔들렸다면 지금의 넷플릭스가 생길 수 없었죠. 무작정 자신의 생각을 밀어붙인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기록하고 객관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해 나갔어요. 그게 이 CEO의 삶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 CEO가 분석하고 알아차리고 본인 스스로가 냉철하게 자신의 감정을 관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힘들고 불안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로마의 황제 아우렐리우스 아시죠?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가장 유명한 책이 뭐예요?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이란 책이에요. 명상록. 여러분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거예요. 명상록이란 책이 언제 집필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쟁 중에서 집필이 됩니다. 가장 힘들고 두렵고 이기고 지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아우렐리우스는 매일매일 일기를 써내려가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감정을 지켜봐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내 감정은 매일매일 거친 바다의 파도와 같다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감정은 바다의 파도와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명상록이 탄생해요. 자신의 성찰과 철학적인 감정의 요동을 전쟁터에서 격동의 시기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지금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시작인 거예요. 인생의 가장 힘든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삶을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 어렵고 힘든 전쟁터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기를 써내려간 게 지금의 사랑받는 명상록이 되었다. 외부의 환경보다 내 내면을 통제하는 힘,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태도, 혼란과 전쟁 속에서도 글 하나를 쓰면서 내 정신적인 평온과 내 도덕적인 성찰과 고찰을 유지하려고 했던 아우렐리우스의 삶의 방식이 지금 명상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니 가장 힘든 항해는 가장 기술이 좋은 항해사를 만들어낸다. 희망입니다.